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XRP하고 완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2200조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이에요. 이번엔 왜 다르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그동안 뜬 소문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첫 번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리플은 벌써 시스템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이제 출발만 남은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일단 큰 그림부터 보시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CPI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비싸졌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죠. 9월에 3.0%로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3.1% 예상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물가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는 건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은행 예금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MI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건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수치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50이 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그리고 50 밑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네. 이런 겁니다. 10월에 52.2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물가는 안정됐고 경기는 아직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그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에 몰리는 것처럼요. 근데요,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10월 24일 블룸버그 경제신문에서 특종이 하나 터졌어요. 이 JP 모건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JP 모건 전부 다 아시죠?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요, 기관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보대출 다들 아시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은행들은 암호화폐는 담보로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JP모건이 암호화폐도 집이나 땅처럼 진짜 자산이라고 인정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리플이 그동안 계속 뭐라고 했냐면요. 암호화폐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들이 너네 믿을 수 없어 이랬잖아요. 지금 JP모건이 딱 그 문을 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한다. 이런 기조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 줄여서 CZ죠. 공식 사면을 했습니다. 이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같은 거죠. 전 세계 1등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2023년에 미국 정부한테 돈 세탁 방지 규칙을 안 지켰다고 미국 정부한테 걸렸죠. 이 4개월 동안 감옥 갔다 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면 받은 겁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때는 암호화폐를 억눌렸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게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암호화폐 억압 시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RP처럼 소송당했던 코인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하고 정치 얘기고요. 이제 실제로 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봅시다.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회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State of Crypto 2025라는 제목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된 거래량이 $46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경
2천조 원입니다. 상상도 안 되시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암호화폐인데 가격이 안 움직인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코인당 1달러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6조 달러 얼마나 큰 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자 아시죠? 신용카드 회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자 카드로 1년 동안 쓰는 돈이 약 16조 달러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비자 카드의 3배 규모라 벌써 신용카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물 경제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떤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리플의 RLUSD입니다. RLUSD, 우리 XRP 장기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가 다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LUSD 한 개를 만들면 리플은 실제 1달러를 은행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매달 외부 감사를 받아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NYDFS 규제 승인, 뉴욕 금융감독청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금융감독 기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업보다 더 센 곳입니다. 이 RLUSD는 여기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2012년부터요. 벌써 10년 넘게 전 세계 은행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농업은행, 스탠다드 차다드, 산탄데르 이런 큰 은행들하고 협력해 왔어요. 이 10년 넘게 쌓은 신뢰가 있다는 거죠. RLUSD는 그 위에서 작동합니다. 또 비자에서 보고서가 최근에 하나 발표됐는데 제목은 Stable Coins Beyond Payments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소개했는데요. 당연히 USDT, USDC는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거 나열하면서 이 RLUSD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비자가 공식적으로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인정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RLUSD가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LUSD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공급량이 약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7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10개월 만에 이 정도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빠른 거냐고요?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신생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속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RLUSD는 두 개의 시스템에서 작동합니다. 이더리움과 XRP 레저요. XRP 레저만 봤을 때 RLUSD가 시가총액이 1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50억 원이 넘었어요. 또 2025년 4월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리플이 RLUSD를 자기네 송금 시스템에 정식으로 연결했거든요. 리플 페이먼츠라는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한테 돈을 보낼 때 지금 은행을 거치고 중간에 수수료 떼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플 페이먼츠를 쓰게 되면 RLUSD로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고 몇 초 만에 끝나요. 이제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이걸 실제로 쓰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RLUSD는 그냥 코인이 아닙니다. 진짜 작동하는 국제금융 송금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써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전문 기관들이 XRP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한 달에 움직이는 돈이 곧 10조 달러 돌파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2조 달러 정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10조 달러가 된다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XRP는 이 네트워크 위에서 가스비 역할을 하는데 이 가스비는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라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 수수료로 XRP 개수가 소각이 된다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그 XRP가 딱 그 통행료라 보시면 됩니다. XRP 레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작은 양의 XRP가 수수료로 없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전문 용어로 소각이라고 하는데 가스비라고도 칭하죠.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RLUSD로 한 달에 1조 달러, 예상대로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이 움직인다면 그 거래들이 전부 XRP 레저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 통행료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많을수록 이 통행료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XRP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남 땅이 왜 비싼가요?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이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LUSD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XRP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내축이 정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시경제, 이 금리 인하와 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넣을까요? 수익 나는데 넣을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도권 편입, 이 JP 모건 등 큰 은행이 이건 진짜 자산이라고 담보 가치로 인정했잖아요. 이제 정식 금융 상품이 됐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규제가 확 풀렸어요. 이 트럼프가 CZ를 사면한 게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기조죠. 자, 네 번째,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RLUSD가 리플 페이먼트랑 연결돼서 진짜 쓰이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2027년 비트코인 광풍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코인 대박 때도 이렇게까지 아니었고요. 2025년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2200조 원 기억하시죠? 그 돈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내일도 수익 가득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